이번 시간에는 조나라와 진시 황제가 황위를 잇게 되는 결정적인 공신 여부리의 활약과 노예의 반란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조나라, 진시 황제는 진나라의 31대 왕으로 성은 영, 이름은 정 또는 조정이다. 즉 진시 황제의 성은 또한 조씨입니다. 조정은 기원전 259년에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온 진나라 공자 용자초와 그 부인 조희의 아들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진시 황제 조정의 인질로 가 있던 나라가 조나라이고 그의 모친이 조씨였던 것입니다. 진나라란 진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씨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조씨로 왕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씨와 진씨의 관계를 우선 살펴봅시다. 조씨와 진씨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섬겼던 오래의 후손이 진나라를 세웠고 오래의 동생 계승의 후손이 조나라를 세웠다고 하니 진나라와 조나라는 혈연상 특수관계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책은 진주광씨의 시조인 염제신농의 후손인 여불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기녀를 영자초에게 바치고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영자초를 조나라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진나라는 최강국으로 볼모는 전쟁을 상호간에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힘이 없어 인질로 잡혀있는 볼모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또한 조정의 모친 조이는 조씨로서 조나라 사람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시도였는지 조나라 왕실의 여인 조이를 기생으로 만들었다는 강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천하 통일, 킹메이커 여부리.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천운을 타고났다는 말인 것 같다. 태자 또는 세자이면서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장면을 역사 속에서 너무 쉽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의 부친 장양왕 이인의 경우에는 애초에 왕위와는 동떨어진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었던 처지였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그 배후에 여부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사나이 여부리는 시대의 풍은아인 킹메이커였고 그가 아니었으면 진시 황제도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시 황제의 조정에 붙인 이인은 안국군의 20여 명의 아들 중 중간 서열이었고 그것도 본처가 아닌 첩의 자식인 서출이었던 것이며 진시 황제 할아버지인 안국군조차도 장남이 아닌 소양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다. 소양왕의 왕위가 만약 장남에게 이어질 경우에는 아예 왕위에 대한 희망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양왕은 진나라 역사적 최장기간의 군주로서 56년간 제위를 이었는데 그의 장남이 먼저 죽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진시 황제 조정의 할아버지 안국군에게 기회가 온 것이옵니다. 진시 황제의 할아버지인 안국군의 봉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안국과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서울의 지명 안국동이 역사 속에 안국으로 안국에 있는 산이 안산인데 현재에는 안국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왕산의 좌측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해보자. 천왕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누정을 인용해보자. 망경루 주 동쪽 성유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천왕님이 있었던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안국군이 경도인 서울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부리는 상인 출신으로 출생지를 두고는 기록이 갈라지는데 유향은 위에 복양으로 사마천은 양적으로 기록했다. 우선 여부리의 고향에 대해 살펴봅시다. 복양은 연주 동군에 속하며 성터는 하남성 복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양이 하남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의 정체를 먼저 밝혀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복양을 또한 윗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안면의 고적을 인용해보자. 고적이란 거리관계를 떠나 그 지역의 유물로 위산은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가 있었던 산으로 안병과 관계 있는 지명입니다. 함경도 안병과 경상도 울산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항은 불의 성에 있는 불의 왕의 동일한 지역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촉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또한 여부리의 고향을 양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도 살펴봅시다. 영천은 예주에 속하며 치서는 양적이며 그 성터는 하남성 우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주와 우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예주와 예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예안에 있는 산이 예산으로 충청도 예산의 군명 오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의 다섯 오의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화성에 오산이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영해의 군명이 예주로 단양이랑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이고 도건과 덕양은 동일한 지명으로 천부가 있었던 고향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우현, 우현이란 하나라의 공자 우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 여부리의 고향 복양과 양족은 동일한 지역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여부리가 신시개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제에 붙인 이인은 진소양왕의 태자 안국군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생모가 안국군의 총애를 잃은 데다가 20명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변변치 않은 위치에 있었으며 더욱이 타국인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진 상태에서 진나라의 본국이나 안주의 안국군에게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으리라. 진나라와 합종의 연합인 육국의 맹주인 조나라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조나라의 벌모로 있었던 이인의 생명 또한 풍전등화와도 같았으리라. 안국군의 본처는 화양 부인으로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즉 왕위를 물려받을 안국군의 본처인 화양 부인에게 소생인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여부리 비즈니스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인의 다른 이름은 영자초입니다. 즉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이인이 초라는 지명을 이름에 삽입했다고 역사서는 기록했는데 화양은 초나라의 지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현 중국 역사서의 모순점들입니다. 화양은 촉의 지명으로 현재의 사천성을 촉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나라가 자리 잡았던 곳은 동종호라고 조작된 중국의 남부 지역입니다. 화양 부인을 초나라가 아닌 총나라 출신이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 역사 조작이 됩니다. 그러면 화양이 어디였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소순 남경가를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양 부인은 화양인 촉 출신이라 화양 부인이 되며 이곳은 경도인 서울의 화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을 인용해 봅시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에서는 서울의 삼각선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역사 속에 촉이 있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 구격본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해 보자. 서울의 북에 있는 진산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류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북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여부리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에 자기 재산을 투자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부리와 진시황제의 아버지 이인의 인연은 이인의 부친인 안국군이 태자의 자리에 올라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오직 두 가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이인의 의지와 이를 도와줄 매개체 화양 부인에게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안국군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면 애초에 여부리는 이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국군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또는 장남이 위독했을 때 여부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정황에 맞으며 안국군의 봉제는 안국인 안주에서 진나라의 태자에 봉해지면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양 부인은 안국군의 본처이며 총애를 받고 있었으나 오직 자식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부리의 공략 목표였던 것으로 여부리는 수많은 금은보화로 화양 부인과 그 주변 인물들을 포섭하면서 이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각색시키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안국군이 왕이 되었을 경우 안국군이 죽으면 화양 부인은 태후가 되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소생이 아닌 다른 소생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지위가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양 부인은 남동생인 양청군이 있었는데 양청군의 경우에는 권력의 속성상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여부리가 겸허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여부리가 쇠치의 효로 화양 부인의 남동생 양청군을 공략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귀하는 누나인 화양 부인 덕분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운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국군께서는 연로하시고 만약 세상을 떠나시면 화양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의 소생이 왕에 바로 즉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행운이 계속 유지되리라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만약 화양 부인에게 적사인 양자를 드릴 경우에는 이러한 행운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부리의 비수와도 같은 질문과 대답에 양청군의 마음은 여부리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양청군이란 양천이란 땅을 봉지로 받은 것으로 양은 신시개천의 무대 양산이며 천은 물의 근원인 천으로 양주에 있는 샘이 양천으로 누나인 화양 부인의 덕택으로 신시개천의 무대 화양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략 대상으로 화양 부인의 손이 언니에게 접근해서 꽃도 피면 곧 지고 사람의 미색도 유한하니 미색을 잃으면 왕의 총애도 잃게 됩니다.
이인은 서출이며 형제간의 서열도 중간이니 적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그의 모친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화양 부인이 그를 끌어들여 적사로 삼으신다면 이인과 그의 모친은 화양 부인의 은혜에 감복해서 평생 충성을 다할 것이고 영원히 권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부리의 치밀한 계획과 달번에 화양 부인 일가는 여부리와 뜻을 같이 하게 되며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화양 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양 부인은 안국군에게 이인의 적사 문제를 얘기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결행하게 됩니다. 소첩 전하의 은혜와 총애를 입어 복을 누려왔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충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그래서 이인을 적사로 세워 노후를 그에게 의지하고 싶사오니 소첩 불쌍히 여겨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이인은 여부리와 화양 부인의 활약으로 안국군의 적사가 되었고 기원전 251년 소양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물려받을 내동자로 안국군이 확정되었고 소양왕의 상을 치른 다음 해인 기원전 250년 정식으로 즉위하였으나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적사였던 이인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고 이 분이 장량왕으로 진시황제의 조정의 부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 1호의 기회를 얻은 왕이 된 장량왕의 행운도 여기까지였는지 왕위를 물려받고 3년 만에 요절하고 태자 조정이 왕위를 물려받으니 이분이 바로 진시황제였던 것입니다. 노예의 반란, 이인이 장량왕에 즉위하면서 여부리는 이인을 지원한 공으로 진나라의 승상이 되고 문신 후에 봉해졌으며 기원전 246년에 장량왕이 죽고 조정이 13세로 왕위에 오르자 상방이 되어 왕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지위라는 뜻의 중부로 불리며 왕을 도왔습니다. 문신 후란 문주와 신주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입니다. 이들의 제명을 살펴봅시다. 문주,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것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국입니다. 신주, 신주와 신도, 가상과 가평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가상문의 내용을 인용해 봅시다.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으로 천부에 가까운 곳에 천왕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투표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있는 곳의 국장이 봉황 표식입니다. 봉황이란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의 표식으로 그래서 현지에도 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247년 장량왕의 들을 이어 13세의 진왕정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나이가 연소한 관계로 모친 조희에 의해 수렴청정이 펼쳐집니다. 수렴청정의 주인공은 왕의 모후인 조희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역사에도 수렴청정의 주인공은 왕의 모후인 태후였지 승상인 영의정이 정사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즉 진왕정의 왕이 등극 이후 관례를 치르는 기원전 238년까지 정사의 주인공은 조희였으며 여부리는 승상으로 오직 조희의 신하였을 뿐입니다. 현재의 조작된 역사는 조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내린 명령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라는 지시라는 것이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조정은 수렴청정의 대상인데 자신 사후에 묻힐 무덤을 만들라는 지시를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수렴청정의 주인공인 조정의 모친인 조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요. 진시황 봉규의 진왕정은 기원전 238년 4월에 22살의 나이로 옹땅에 가서 관례를 치르는 식을 거행해서 허리에 복음을 차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했습니다. 진나라의 법에 관례의식 이후 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니 진왕정의 관례 이후 수렴청정으로 모든 권력의 집중이었던 모후인 조희에게서 진왕정으로 권력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맥락을 알아야 여불리와 태후 조희의 사통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량왕의 사후 진왕정에 모친 조희는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진나라는 그의 모국도 아닌 타국으로 궁중에는 많은 질투의 시선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진왕정의 생모로 수렴청정의 주인공이 아닌가, 즉 모든 권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때 노예가 입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희의 권력으로 노예를 환관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마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조희는 노회와 간통하며 그를 매우 총애하였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된 조희는 사람들에게 등길가 들어와 거짓으로 점을 치고는 초소가 불길하다는 가짜 점괘를 알리며 초소를 옮겨야 한다는 말을 진왕정에게 고하고는 진나라의 고도인 옹에 있는 궁중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해보자.
기원전 239년 진왕정에 노예를 장신우에 봉하였으며 사냥 땅에 살게 하였고 집, 마차, 옷, 원유, 사냥 등을 마음대로 하게 하니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노예가 결정했다. 또 하서 태원군을 노예의 본국으로 바꾸었다. 장신, 후란, 장주와 신주의 땅을 봉지로 가진 제후로 장주에 있는 성이 장성입니다. 신주는 상기에서 여부리의 봉지라고 했습니다. 상기는 오산의 군명이 종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상도 청도와 충청도 청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부가 있는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장성의 산천조를 인용해보자 금오산 현 북쪽 일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구모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역을 봉지로 받은 것입니다. 전라도 장성의 산천조에 용두산 현 동쪽 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용두산은 부산 중구에 입대어 있습니다. 이렇듯 신증 동국 여지 순랑 구겹봉과 현재의 지리적인 비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용두산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경도인 서울의 용산이기도 합니다. 노예가 살았던 사냥 땅의 정체도 살펴봅시다. 오산에 있는 성이 오송으로 오송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방인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주했던 곳으로 이곳 사냥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 지역이었습니다. 문주, 신주는 여부리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있는 성인 문성으로 노예가 봉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여부리보다 더욱더 권세가 강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238년 4월 기후일 진왕정의 어머니인 조이가 있는 옹에 와서 관례를 치르고 검을 차는 성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가 사실은 환관이 아니며 조희와 간통하여 아들을 둘이나 낳아 숨겨놓았고 조희와 모의하여 왕이 죽으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자고 했다는 것을 고발해왔다. 이에 진왕정이 관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였다. 이때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들통이 난 노예는 왕의 옥새와 태후의 인장을 도용하여 옹현의 군사, 진왕의 호위 군사, 관의 기병, 융적의 우두머리 및 가신들을 동원해 기념국을 공격하고 난을 일으켰다. 이에 진왕정이 창평군, 창문군에게 군대를 내어 노예를 공격하도록 명령하니 함양에서 싸워 수백 명의 머리를 베었다. 노예가 패하여 도망치자 진왕정은 즉시 나라 안에 노예를 사로잡는 자에게는 100만 양을, 죽이는 자에게는 50만 양을 준다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노예와 그 무리들은 모두 잡히고 말았다. 노예가 조희와 간통하여 낳은 2명의 아들과 노예 3족 또한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가신과 죄가 가벼운 자는 귀신형에 처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자기가 박탈되었고 촉으로 쫓겨간 집이 4,000가를 넘었다. 노예의 반란에는 진나라의 고관대적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유는 장량왕의 왕위 등극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진왕정이 관례를 치른 옹땅은 전회에서 밝혀드렸으며 반란이 일어난 기념궁의 정체와 위치에 대해 살펴봅시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태소 진해랑 밑에서 첨섭 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의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봉상팔관의 제2수가 조처문으로 초반부를 인용해보자. 한자를 기에서 기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렇다고 기념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처문이 있었던 장소가 진목공 때의 기념궁인 기념관의 개원사가 들어섰던 것입니다. 소식의 능호대기를 또한 인용해보자. 능호대에서 진나라 목궁의 기념궁과 탁천궁, 안무제의 장영궁과 오조궁, 수나라의 인수궁과 당나라의 구성궁이 지책해 보였던 것입니다. 능호대가 있었던 곳은 우리 역사 속의 진주로, 그곳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의 반란을 진압한 주인공이 창평군, 창문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봉지가 어디였는지 또한 살펴봅시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창평의 군명 굴지란 구지 구차의 고죽국의 지명으로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황제의 옛 고일인 구제경의 송악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의 반란을 진압한 창문군이란 창주와 문지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노예가 태원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태원의 군명이 문성으로 문지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창문군이 노예가 있었던 문지의 성인 문성으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여부리의 몰락, 이사와 전국거 사건, 형가의 암살미수, 한저위의 멸망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